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상훈 변호사님 모시고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대장동 의혹 사건, 대장동 게이트의 내막을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예. 이번 김만배 만배입니까? 천배가 아니고 그래서 천배 이익을 취했는데 이 만배는 아니네. 소유 화천대유 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대장동 의혹이 지금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뭐 공범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하수인지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직원 17명이 있는 화천대유에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 하는 이름만 딱 들어도 웬만한 사람 알지 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거기에 고문이다 무슨 자문이다 이렇게 해갖고 판사 검사 무슨 검찰총장까지 예. 이거 왜 이럽니까? 제가 볼 때 예. 이게 우리 이재명 지사의 참 말처럼 아무런 잘못 없는 그 정직한 투명한 기업이면 있죠. 그런 사람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 대기업도 그렇고 어지간한 기업들 보면 이게 옳지 않은 어떤 그 기업 행태를 보이는 좀 문제가 있는 말하자면 문제가 있는 기업들은 판사 특히 검사 출신들 많이 데리고 갑니다. 기업도 그렇고 이 보험용으로 그런데 지금 그 화천대유의 뭐 권순일 전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이 이제 고발돼 갖고 여기도 네, 지금 수사에 그만뒀죠. 들어갑니다. 예, 그만뒀는데 그다음 김수남 전 검찰총장 이런 사람까지도 지금 뭐 엊그제까지 검찰총장 한 사람 아닙니까? 본인이 있던 뭐 법무법인이 있다 하는데 그건 뭐 법무법인이 이름은 거기에 고문이죠. 그렇지만 이런 데서 이 고문 줄 때는 있죠. 거기 김수남 보고 주는 그 사람 보고 주지 뭐. 그리고 그 법무법인은 지금 전에 그 계약 매정에서 조그마한 법무법인 몇 명 있는 거라면 그러니까 지금은 뭐 태평양으로 옮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곽상도 의원 아들 박영수 특검 뭐 그 아들, 사람은 이제 저쪽이고 예. 또 강찬우 변호사, 예, 변호사. 수원지검장 하던 예. 분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 야권이라고 국힘 게이트라고 하는 게 원유철 전 의원이 거기 고문으로 있고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250에서 뭐 300만 원 월급 받고 7년간 있었다는 것이고 그거 가지고 지금 무슨 국민의힘이 말아먹었다 이렇게 하기는 그러니까 뭐 말이 안 되는 거기서도 아시지만 예. 이 문제 있는 기업을 운영할 때 있죠. 꼭 여권만 하지 않습니다. 야권도 같이 합니다. 그래야겠죠. 보험용이죠. 예, 양쪽에 다 나중에 로비를 그 해야 야권에서도 국정감사에서 이런 거 들고 나올 때 못 들고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야권에도 이 하나를 걸어 놓는 거죠. 근데 그 뭐 말씀하신 대로 그 곽상도 의원 아들이 월급이 250만 원 받았다는데 그 저기 누구야 권순일 대법관은 그 얼마 받았답니까? 1,500만 원 1년에 한 받았다는데 2억 가까이 받았는데 그것만 받았겠습니까? 별도로 이제 사례금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여러 법조인 그 뭐 가서 한 일 뭐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 화천대유 어디 내세울 때 우리 법인 고문으로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어 내세우는 거죠. 내세우는데 왜 이런 사람을 하냐 이거는 그만큼 이 기업이 좀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해서 이 기업이 아주 명망 있는 기업이란 뜻이 아니고 우리 기업은 앞으로 문제가 많을 것 같아. 바로 터졌잖아요 지금. 그런 걸 대비해서 미리 이런 사람을 데려다 놓는 거죠. 그래도 이런 건물들이 예. 화천대유라는 이름도 좀 이상해갖고 자꾸 저는 잊어버립니다만은 기억이 안 나가고 뭐 주역에 나온다는 뭐 64개 사람 중에 17명 있는 회사에 고문으로 간다. 그러니까 그거는요. 거의 전례가 없는 일 아닙니까? 와서 일하라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 보온으로 보답으로 뭔가 보답으로 가서 와서 그냥 용돈 받아 쓰세요. 용돈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뭐 한 달에 1,500이면은. 그래서 제가 저번에 권순일 지금 안 그래도 뭐 사후수레라고 막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결국은 이재명 지사가 이때까지 정치를 해온 게 있죠. 적과 아군을 명백히 가르고 그다음 우리 아군한테는 엄청난 혜택을 준다. 그래서 내 충성을 확보한다. 마치 전두환과 장세동 관계 비슷해요. 그런 식으로 이때까지 정치를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권순일 그 전 대법관한테도 결국 그런 식이 아닌가. 이게 대표적인 그거 아닙니까? 황교익 씨.
예. 그 방송인가 어디 인터뷰 나와가지고 그 형수 욕설 그게 별거냐 말 한마디 딱 했더니만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한 거 아닙니까? 이 강찬호 변호사도 수원지검장 했고 이재명 재판을 아주 변호를 처음부터 아주 했죠. 중심적으로 변호를 네. 한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다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끼리끼리 해먹었구나 하는 것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화천 대유에서 있죠. 예. 고문료를 1,500만 원 이렇게 지급할 때 있죠. 예. 이걸 갖다 이재명 지사도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죠. 아니, 권순일 그 대법관을 영입한 것도 제가 볼 때는 예. 이재명 지사의 내락이 아닌가 싶어요. 안 그러면 이 권순일 전 대법관이 거기 갈 일이 없어요. 아니 이재명 무죄 판결 내려주고 2달 만에. 2달 만에 어떻게 그 그러니까요. 조그마한 화천대유를 찾아갑니까? 뭐 본인들은 뭐 송전탑 문제 해결이라고 그러는데 대법관이 대관 업무하러 갑니까? 그거는요. 유동규 그건 할 것도 없어요. 유동규 씨나 이런 사람이 하면 충분한 일이고 예. 대법관이 그런 일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이재명 지사의 어떤 내락에서 간 게 아니냐. 왜냐하면 권순일 대법관하고 이재명 지사가 연결된 거는 그 대법원 판결밖에 없어요. 예. 화천대유하고 권순일 대법관이 연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이 사람들을 보면은 예. 끼리끼리 예. 아주 우리나라 검찰 또 법원의 고위직들이 예. 이렇게 화천대유라는 이 먹잇감에 달라들었다는 느낌이 들고 특히 화천대유만 하더라도 지금 그 김만배 씨라는 사람이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나왔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대표를 지낸 분들이 고재환 씨라고도 있고 지금은 이제 이성문 씨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도 다 성대 법대 나온 사람들이에요. 1995년에 졸업했어. 이 성대 마피아들입니다. 예. 물론 뭐 이재명 지사는 중앙대 나왔습니다만은 그리고 화천대유 아래에 있는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여기도 보면 또 끼리끼리 해먹는 거예요. 여기 1호는 물론 지금 이 김만배 씨가 1억 원 정도 투자를 하고 1,108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2호는 김만배 누나라는데 872만 원 투자하고 101억을 가져갔어요. 네. 1,000만 원도 안 되고 101억을 가져갔어요. 그 다음에 3호는 뭐 부인이라고도 하고 뭐 동생이라고도 하는데 김석배라고 네. 김만배 씨. 네, 4호 뭐 3호 뭐 사내 이상가 하고 있다는데 그 사람도 872만 원 똑같이 내고 이제 가족이니까 똑같이 내고 101억씩 가져갔어요. 4, 5, 6호가 이른바 다 변호사들입니다. 아니 한 분은 이제 회계사고 4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욱 변호사인데 8,721만 원 내고 1,007억 갖고 미국으로 튀었습니다. 뭐 다 갖고 어떻게 튀겠습니까? 그 많은 네. 돈을. 그 다음에 6호는 조현성 변호사인데 2,442만 원 내고 282억. 그리고 5호는 정영학 회계사인데 558만 원 내고 644억. 이건 뭐 그냥 어마어마해서 아예 뭐 얘기도 할 수 없고 7호는 이 김만배 씨의 뭐 언론사 후배라는데 모 경제지 부장으로 있다가 그만뒀다는데 1,047만 원 내고 121억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남욱, 조현성 이런 사람들은 이 남욱 씨가 2015년에 이 대장동 로비 사건으로 연루가 돼가지고 불법 로비 사건이죠. 예, 구속도 구속됐다가 또 무죄를 받았어요. 예. 근데 그때 이 변호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박영수 특검이에요. 변호를 한 사람이 강남 법무법인에. 예, 예. 그리고 그때 수사 책임자가 수원지검장 아닙니까? 이 사람이 바로 강찬호입니다. 그리고 그때 변호사로서 새끼 변호사로 이런 사람이 조현성이에요. 이 박영수라. 그리고 이 조현성이는 무죄 받고 하면서 이 사건 이 사업 하면서 박영수 그
법무법인으로 또 옮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다 얽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얼기설기 다 얽혀가지고. 네, 다 얽혀 있는 거예요. 관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네, 자기들끼리 다 나눠먹은 그들만의 네 거구만요. 예. 그리고 김만배는 이제 법조 출입. 예. 법조라고 하면 이제 우리 언론 용어인데 경찰, 법원, 검찰을 출입한 사람은 법조라고 합니다. 아, 경찰은 경찰은 별도입니다. 그건 그냥 경찰서 출입이라고 하고 법조는 법원 검찰. 법원과 검찰을 출입하는. 이 사람이 이제 그쪽에 전문 기자인 모양인데 그래서 마당발이라고 소문은 나 있지만 그 사람들이 법조에 있는 분들이 보통 엘리트들입니까? 더군다나 큰 언론사 기자 아니면 개인적으로 잘 상대 안 합니다. 저기 이름도 없는 무슨 어디 경제지 이런 데서 경제지가 왜 법조를 출입하는지도 나는 그러니까요. 모르겠지만 이런 데는 대개 무슨 사건 해결으로 기자들이 브로커죠. 기자들을 하나씩 박아둡니다. 예, 예. 회사 일도 생기고 뭔 일을 예. 그거에 또 정보가 많이 흘러다니는 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거 보면은 이 남욱 변호사가 그때도 대장동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구속까지 되고 그런데 또 무죄까지 받고 딱 나와 가지고 자기들끼리 딱 짜 가지고 이 천하동인의 4569 이 정혜각 회계사도 남욱 변호사라든가 조윤성 변호사하고 늘 같이 일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같은 그 변호사, 회계사 이런 사람들이 같이 얽혀갖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 정혜각 회계사가 사업 계획서를 사실상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박영수, 강찬호 할 거 없이 다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다 해먹어 버렸어요. 이 사업이 정말 그 이재명 지사 말처럼 투명하고 그랬다면은 이런 그 사업의 주체들이 이재명 지사와 관계가 전혀 없어야죠. 없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한 하나하나가 전부 이재명 지사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도 결국은 2015년이면 이재명 지사, 성남시장 재선됐을 때 아닙니까? 그때죠. 그 바로 대장동 개발 사업 할 때 아닙니까? 그럼 옆에서 얼마나 많이 도와줬겠습니까? 그 사람이 구속되니까 또 그 박영수 특검 그때 변호사가 변론을 했을 거고 그래서 무죄 나왔나요? 그리고 또 강찬호 수사했는데 그 책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로 그때 성남시장으로서 남욱 변호사가 잘못됐으면 그때 벌써 이 사건이 터졌죠. 그게 구속되고 해가지고 유죄 받고 했으면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을 건데. 그렇죠. 그 당시에 박영수 특검한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다음 강찬우 그때 수원지검장한테도 이게 이 경찰 법원장이나 검사장이 있죠. 변호사는 잘 안 만날라 그래. 그리고 사업하는 잘 안 만나지만 지자체장은 되게 잘 만나줘요. 같은 장들이라고. 제가 그 시골 조그만 데서 그 지원장 할 때 그 기관장 모임도 있다니까요. 기관장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관장 모임에 군수 이런 사람 왜 나온 줄 아십니까? 혹시 서로 얼굴을 안면을 밑에 놔야지 나중에 일 생길 때 가서 본인 일 아니더라도 밑에 사람 그 공무원이 다치면 안 되니까 그런 게 있듯이 그 기관장 하면 큰 데 가면은 언론사 사장이라든가 방송사 사장들도 옵니다. KBS라든가 MBC 좀 큰 언론사 맞습니다. 거기에 같이 참여해야 그러니까 같이 이제 기득권 세력이 되고 서로 봐주고 밀어주고 그런 강찬우 검사장으로서 검사장으로 있을 때 이재명 씨는 그때 유명했잖아요. 그 어떤 변호사로서 성남시장 재선하고 무상 교복부터 해가지고 저 사람은 앞으로 대권 그래가지고 갈 거다 이렇게 다 이제 그 검사장이 딱 그 부임하면은 이 시장 이런 사람들이 인사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인사 와가지고 또 이재명 지사 눈웃음 잘 치잖아요. 그 사람이 말도 재밌게 하고 강찬우 검사장하고 친하게 지냈겠죠. 그러다가 그 남욱 변호사가 그렇게 되니까 이재명 지사가 전화만 안 해줬겠습니까?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인데 억울하게 구속됐네. 이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강찬우 검사장한테 고마움을 느끼죠. 그러니까 그쪽에 들어오는 거고. 또 그 변호를 박영수가 했어요. 그러니까 해서요. 또 국정농단 아주 그냥 작사를 내갖고 이 정권 수립에 아주 결정적인.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로는 충분히 보온할 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화천대유하고 천하동인이 있죠. 이 대표자들 쭉 보면 전부 다 이재명 지사가 보온을 할 만한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권순일 전 대법관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 어떤 일을 갖다 관의 어떤 기관장이
어떤 보온으로 일을 시작하면요. 꼭 이런 사태가 터집니다. 저는 요 김수남 전 검찰총장 이분도 지금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언론이 아직은 취재가 안 된 것 같은데 여기 간 이런 조그마한 검찰총장 그러니까. 한 분이 여기에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놓는다. 틀림없이 뭔가 깊은 사연이 있어요. 당연히 뿌리를 있죠. 깨매나. 예, 당연히 있죠. 본인은 뭐 법무부변에서 한 거니까 나는 그냥 뭐 법무부변에 그 소속으로 있었을 뿐이라 그러는데 그거 대표 변호사고 거기에 조그마한 법무부변에 김수남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물급 법조인이 관여됐다는 건 있죠. 어떻게 보면 구린데가 많다. 예. 이런 게 반증이에요. 그렇죠. 깨고 나면 이런 사람은 뭐 필요합니까? 그리고 남욱 같은 사람은 벌써 딱 낌새를 채고 이게 문제가 되고 언론에서 약간 얘기가 나올 무렵에 미국으로 날라고 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00억을 들고는 갈 수는 없잖아요. 뭐 얼마 좀 가지고 갈 수는 있지만 뭐 그 은행 계좌에 넣어놓으면 뭐 그러니까요. 쓰는 거야 뭐 문제 되겠습니까? 뭐 계좌에 넣어놓으면 네. 미국에 가서 쓰던 그다음 뭘로 여행자 수표 이만큼 가져가면 뭐 네. 그러면 뭐 어디다 또 좀 짱을 안 박아놨겠습니까? 또 밭에다가 또 이렇게 1,700억을 혼자 먹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그 아니 1억도 안 내고 1,700억을 벌었는데 그걸 어떻게 그걸 혼자 먹어? 제가 볼 때는 예? 이재명 지사도 변호사 오래 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 그 노조위원장도 했잖아요. 네. 그 유동규 씨도 마찬가지고 이런데 어느 정도 돈 생기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 변호사한테 얼마? 유동규가 다 만들어 줬는데. 예,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제 쉬운 말로 명의신탁이지. 네. 이 아까 바지 사장 그러셨잖아요. 예. 이 남 변호사라든가 이런 조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과연 자기한테 온 돈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겠느냐. 옛날에 모 재벌 그룹에 그거는 이야기 되죠. 이제 무슨 그 변호사 자기 통장에 삼성그룹에서 백몇십억 넣어놓은 거 그거 달라 그랬다가 사건 생겨서 엑스파일 생기고 했는 거. 네. 재벌 그룹에서 비자금 관리를 전부 다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김무선 벤츠 검사인가 뭐 네, 벤츠 변호사인가 네. 그 엑스 파일 나올 때 한 건데 그래서 이건희 아마 전 회장이 아주 곤욕을 한번 치렀었는데 그렇죠. 이게 삼성그룹의 그 어떤 그 이사들 뭐 이런 사람들 통장에 돈이 있답니다. 다 이것처럼 그 비자금 쓸 때가 있잖아. 기업 하다 보면 대관 그렇죠. 업무도 해야 되고. 네. 이 때문에 이 지금 남 변호사, 조 변호사, 무슨 회계사 전부 다 이 자금 관리인이지 네. 자금주는 아닐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그 돈은 과연 실제 주인은 누구 거냐? 그리고 그렇죠. 그 돈의 실제 용도는 무엇일까? 이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뭐 새로운 사업하려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예. 도시 뭐 건축 사업을. 어쨌든 다 서로 인연이랄까 뭐 이해관계로 얽혀갖고 끼리끼리 해먹고 나눠 먹었다. 그것도 좀 적당히 나눠 먹어야지. 아니 거기서 나눠 먹었다 그러는데 지금 혼자 다 먹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이 사람들은 자금 관리 그 수당으로 한 몇 억씩이나 한 100억 이하를 가졌을지 몰라요.